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의미로서의 성인 젠더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많은 걸 포괄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몇 번째 시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만도 엄청 많은 게 쏟아져 나오는데 네, 일단은 성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성욕, 뭐 섹스 이런 얘기도 좋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에너지가 얼마나 순수한지에 대해서 느끼는 거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거보다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사회적 의미로서의 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시도해서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열게 된 것도 제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같이 잘 고찰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 정체성 말이죠. 저도 제 정체성을 찾는 그 과정에서 그 시작점에서 되게 컸던 부분이거든요. 되게 깜짝 놀랐고 왜냐면 진짜 일반적인 루트를 밟고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본인의 정체성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보통 현재 그 자체의 나 자신보다는 약간 이상적인 나, 자아상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떠올려요. 내가 되고 싶은 상이 뭐지? 하면서 저는 떠올렸던 게 딱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하나는 저의 능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학업이거나 일이거나 뭐 그런 측면, 능력적인 측면이 1번이라면 1, 2, 3번은 순위는 아닌데 그거라면 두 번째는 외모 같은 거였고 세 번째는 그 남자친구나 배우자 이런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루트를 밟는 여성분들은 저와 같으실 거라는 걸 알거든요. 여자분들 카페에서 수다 떨면 다 다이어트 얘기, 남자친구 얘기, 일 얘기, 뭐 학업 얘기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포괄하는 건데 이게 제가 남자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 아직 그렇게 남자분들까지 관심이 있진 않지만 이걸 들으시면 본인이 어떻게 해당하는지도 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저를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측면이 솔직히 여성성에 관한 측면인 거예요. 굉장히 여성성에 기울어져 있죠. 외모와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 이런 측면? 근데 이거에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측면은 그건 거죠. 저도 그때까지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인 측면이 제가 예쁜 거 안 예쁜 거 다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측면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전제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성성이 그렇게 중요한 측면인가? 불과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데 물론 우리 사회에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되어지지만 그래서 약간 저도 나름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괴됐었는데 맥락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정체성을 정의할 때 본인의 개성에 있어서 사실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되는 자체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 자기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능력적인 측면을 갖춰야 하고 사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여자로서는 여성미, 여성성이 강조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사회적으로 본인 나 자신 순수한 정체성 이전에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이기 전에 나 자신이에요. 원래는 남녀라는 성이기 전에, 성으로 나뉘기 이전에 나 자신이라는 나의 개성이라는 존재 측면이 원래는 더 큰 건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서 남자로서의 구분이 더 상위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나오면 딸이니 아들이니 먼저 묻잖아요. 그게 되게 가볍고 단순해 보여도 되게 큰 측면이긴 하거든요. 우리 막 그 아기들 선물할 때 하늘색, 분홍색 되게 민감해하고 막 그런 게 은근 이게 은연중에 당연하게 사회에서 강요받고 있는 성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우리가 퀴어 문화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단 제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에서 제가 봤을 때 뭐 이게 사실이에요까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지 않을까요 하면서 우리 사고의 틀을 의심해보고 흔들어 볼 수 있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얘기가 반드시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 그 측면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강요받고 당연시 여겨졌던 정체성 중에서 남성성, 여성성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어버린, 상위 전제가 되어버린 이게 우리의 결혼 제도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맥락이 제가 추천드렸던 그 영상들하고도 약간 관련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음모론적인 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구에서의 노동력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어떤 남녀 한 쌍의 안정적인 기반 아래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 하려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도 때문에 어떤 남녀 한 쌍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매력, 여자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맥락은 원래 우리가 이원성을 경험하러 와서 남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남성성, 여성성이,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너무 심하게 부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도 남녀가 만나서 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그런 카테고리들 중에 중요한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너무 심하게 부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사실 이원성을 경험하러 와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뭐 있다 없다 이렇게 한 두 가지씩 나뉘는 그런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남녀라는 것도.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생식기는 다르게 태어났을지라도 뭐 트랜스젠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성을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이 여성이지만 남성성이 더 있는 여자를 택할 수도 있고 그것 또한 본인의 자유인데 우리 사회는 그러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을 노처녀 노총각으로 낙인 찍고 그런 분들은 뭔가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여성성 남성성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실 여성성 남성성 그런 매력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은 건데 약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쪽의 매력이 없으면 약간 루저 취급되잖아요. 근데 그 루저 취급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결혼이 굉장히 당연한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그 틀을 끼워놨기 때문에. 그러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막 뭐랄까 그 예쁘장한 여자애들이 있거나 뭐랄까 건장한 남자애들을 되게 그런 애들만 예뻐한다 할까? 그 은연중에 그게 그분들도 그분들의 호불호를 표현하는 거니까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일 때는 그런 칭찬을 통해서 칭찬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은연중에 강요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여자이면 당연히 예뻐야 하고 당연히 여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가치가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성 부분에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거지 사회적인 큰 틀적인 면에서도 어떤 이런 당연한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버리는 게 있어요. 당연한 문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떤 하나의 권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추구하게 하고 그쪽으로 몰아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 틀을 보셔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군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전쟁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엔 어쨌든 있죠. 되게 가슴 아픈 얘기고 사실 제가 군입대하는 성은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러잖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약간 무시하고 뭐 방위면 뭐 약간 취급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를 일부러 조성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갔다 오신 분들이 뭐랄까 그 3년 동안의 고생스러움을 인정받게 해줘야 그걸 마땅히 갔다 오고 그게 하나의 권위가 되니까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당연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나의 권위로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그걸 잘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큰 측면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게 있는데 그걸 보셔야 하는 거고 그 중에 성 역할도 되게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요즘 되게 예쁜 분들 잘생긴 분들 많이 생겼잖아요. 외모 지상주의의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그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과연 건강한 아름다움이 맞는가? 응? 왜냐면 굉장히 획일화된 그런 아름다움이 많거든요. 이것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잠깐 써놓긴 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약간 선진 후진국으로 나뉘자면 어떤 본인의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그나마도 삶에 대해서 고찰을 시키는 북유럽 쪽 애들 있잖아요. 북유럽이라던가 뭐 프랑스, 유럽 쪽 애들은 그런 논술식 시험이거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삶의 질적인 측면, 본인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해서 그분들은 질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요하잖아요. 물론 환경적인 배경도 있어요. 이제 그쪽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우리 EBS 다큐 같은 거에만 봐도 이 사람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 정도로 삶의 질은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은 남성성, 여성성이 그렇게 안 강해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거야. 근데 반면에 중동 쪽에 그쪽은 그래요. 기름 부자고 하지만 뭐랄까 삶의 질이나 문명 쪽으로는 많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돈은 많을지언정. 근데 그분들은 남성성, 여성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죠? 여자분들은 좀 수동적이면서 남자에 속해 있고 항상 뭐지? 그 둘러쓰고 있는 게 있고 막 다 가리고 여자는 가려야 하며 약간 남자는 막 그런 거 아직도 남아있는 데 있다며 뭐 아내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직도 때리는 어떤 폭력성이 약간 남성성에 포함되기도 하는 그런 힘으로 상징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건 거예요. 그런 나라와 반해서 유럽 쪽 친구들은 사실상 오히려 섹슈얼한 측면이 강요되지 않아요. 오히려 걔네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개인들이. 근데 보면 비교를 하자면 그래요. 이 후진국이라 불리어지는 사회는 사회가 개인보다 훨씬 커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 선진국이라 불리어지는 곳은 개인이 사회보다 커요. 개인이 사회보다 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 좀 사고할 수 있는 측면이 되면 삶의 질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삶에 대해 고찰하게 되고. 근데 이거에서 말씀드리자는 거는 이 친구들은 좀, 그러니까 본인 개성에 더 치중해 있다고요. 여성성, 남성성에 더 구애를 덜 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퀴어 문화도 연관이 되고, 개인적으로 그 FX의 멤버, 엠버 같은 친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용기 있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동성이거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성소수자인 분들이 오히려, 그리고 본인이 여성이지만 남성성을 좀 인정한, 본인의 개성 자체를 인정한 이분들이 훨씬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당연하게 조성한 문화 분위기, 그런 권위, 그것들이 만들어낸 권위에서, 틀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냥 원래 자유로웠을 수도 있지만, 그럼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기까지 삶에 대한 고찰이 분명히 많으셨던 분들이라고요. 그 점에서 저는 이분들이 용자이고 오히려 응원하고 싶은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뭐 이게 또 얘가 다르지 않아? 엠버랑 뭐 퀴어 문화 다르지 않아?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정체성 맥락에서 사회적 의미로서의 성은 그냥 다 같다고 봐요. 그냥 본인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틀이 있는지 잘 보셔야 한다고요.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얘기하고 정의해 갈 때 나를 당연히 여성적인 측면에만 몰아가지 마시고, 나를 당연히 남성적인 측면에만 몰아가시지 말라고요. 그게 되게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퀴어 문화 자체도 그냥, 저는 이거는 단순히 또 그랬어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도 하나의 사랑인데, 사람이 사람 좋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이 생각이 제일 컸어요. 저도 좀비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딱 그 이후에 처음 동성문화를 접했을 때는 이상했죠. 이상하긴 한데, 그러다가 아니, 사람이 사람 좋다라는 사랑의 감정이야. 사랑의 형태야. 그건 몹시 좋은 건데 그걸 왜 불편해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을 적어도 존중은 해줘야 된다고 그때는 생각했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오히려 용자분들이시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그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하나의 꿈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강요할 순 없지만 마음 맞는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그 퀴어 축제에 남자친구랑 손잡고 같이 가서 응원하고 싶은 그런 꿈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가서 돌 맞는 건가, 설마? 왜? 근데 아무튼,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항상 이런 논리 있잖아요. 퀴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신이 퀴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으면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지. 동성끼리 좋아하지 않게 했어야지. 트랜스젠더가 되도록 남성이 여성의 몸을 갖길 원하거나 여성이 남성의 몸을 갖길 원하게 그런 욕구를 심어두지 말았어야지. 왜 그걸 되게 해놓고 자유의지를 줘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게 죄라고 하신다면, 안 되는 걸 되게 해놓고 이거를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 변태죠, 솔직히. 그런 바운더리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러시면 되게 무책임하신 거죠. 오히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오히려 신이라는 분이 변태 아닌가요? 전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변태야?
사회는 퀴어를 변태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만약 신이 이런 분이라면 신이 변태야. 신을 욕해야지. 왜 이분들을 욕해? 이분들은 자연의 산물이에요. 제가 또 이거 원래 하던 그 방식 VS 해놨어요. 봐봐. 이 퀴어 문화도 이상해지는 게 우리 결혼 제도에서 빗대어지는 거잖아요. 이걸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근데 봐요. 제도가 생겼어. 제도는 인위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근데 사실상 퀴어 문화는 어쨌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람들의 욕구예요. 자연의 산물이야. 뭐가 맞아? 뭐가 맞아요? 이게 후천적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오히려 이게 더 사랑의 형태예요. 제도로서 묶여있는 경우에 사랑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결혼이란 제도로 묶어놓는 순간에 사랑을 하다가도 사랑이 싹 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묻고 싶었어. 신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할까요? 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신이 이미 긍정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런 측면이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네, 남녀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이슈 되었던 게 많은데 사실 그거는 하나도 안 달았죠. 뭐 미투라든지 페미라든지 남혐, 여혐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건 전 사실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고 끝나고 나서도 뉴스를 잘 안 봤어요. 다 그냥 멀리서 접해봤을 뿐인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큰 건 그거였어요. 다 거의 대부분이 틀렸어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 왜냐면 그 주장하는 것들이 거의 다 두려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자고 하자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적대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적대시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조장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페미도 페미 나름인데 저도 페미 모든 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일어나셔야 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지만 여자만을 위한 페미는 싫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엠마 왓슨이 연설했던 그 부분은 너무 멋있었어요. 이분은 예쁘면서도 너무 말을 잘해. 감동적이었고 그분은 남녀 모두의 윈윈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지지하거든요. 그런 페미는 지지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것까지는 낙태법이 통과했다 그러는데 그런 측면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자의 권리라는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명 갖고 장난친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건 아니지.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장난 못 치니까 그걸 담보로 권리라 말되어지는 거를 지키는 그 자신은 좋을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만을 위한, 남자만을 위한 그런 운동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무너졌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한 편이 위에 올라서야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상처가 있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어서 거의 모든 게 좀 두려움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도 솔직히 지금 지지할 만한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냥 진짜 윈윈하고자 사랑 기반인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뭐랄까 여자는 너무 옛날부터의 피해의식 때문에 무조건 남자를 반해야 한다 할까? 그런 식이고 남자분들은 지금까지 약간 그런 힘을 유지해야 한다랄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그러고 최근에는 역차별도 많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억울한 면이 많으실 거라는 건 알고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었니 책임을 묻기만 하는 그거는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고마워야죠. 사실 다르다는 건 서로 배워야 하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고 우리가 이원성을 경험하러 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서로 감사해야지. 전쟁이란 자체는 안 좋은 거긴 해도 어쨌든 우리를 지켜주고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준 거에 대해서 남성분들한테 감사해야 하고 그 뭐지? 계속 생리와 아이를 그런 배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여성에게도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하는 측면 아닐까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건 이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역사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이어서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어서 일본을 무조건 싫어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왜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싸웠다고 그때 억압받았다고 우리가 일본을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도 저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를 안 좋아했었는데 안중근 의사 봤을 때는 이분의 마음을 예로 들고 싶었던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어서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보통 그때 아무리 독립투사분들이어도 일본을 밀어내자 이런 측면만 강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를 구하자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그것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의 마음이 되게 크다는 걸 느꼈던 게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 이분은 일본 교도관까지도 존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세계의 동북아 평화를 위하신 마음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나라만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평화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하신 분이라서 그걸 예로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권익을 세우자, 여자만의 권익을 세우자 이 측면보다는 진짜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균형 잡기 위해서 사랑 기반으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넌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막연하게만 해야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크리라서 그래요. 근데 항상 모든 거는 마음 기반에서 시작한다는 거 아니까 일단은 사랑 기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현실적으로도 꾸릴 어떤 게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 서로 두려움에만 기반해서 서로를 적대시하면 지금 아무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거 내려놨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냥 이게 다 맞다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또 틀을 한번 흔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틀이 흔들리셨으면 좋겠고 한번 본인 스스로가 더 본인만의 방식으로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거예요. 다 한번 깨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외모, 남자, 능력 이렇게 된다면 본인에 관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 세 가지가 나한테서 싹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존재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크게 나의 존재로 나의 가치로 느끼는 그 세 가지잖아요. 그거를 다 뺐다고 그게 나에게서 지금 가장 최하로서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혹은 최상으로서만 살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럼 내 존재가 어떤지 나에게 있어서 외모와 남자와 능력이 아예 없다면 그걸 다 뺀 나라는 존재는 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되게 크거든요. 감사합니다.